사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떨리거나 뭐가 긴장되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던지라.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 너무 약간 두렵다고 해야 되나?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오늘 오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약간 떨리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맑음이라는 별명으로 먼저 써놨거든요. 저는 맑음이라는 그 단어로 지금 센터장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잘 전달하기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거를 보자면 책벌레 어디 계실까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책 좋아하십니까? 책 좋아하셔서 나의 마음 이해하기라고 적어주셨고요. 미니 어디 계실까요? 나의 마음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니님 어디 계실까요? 표현하기 힐링 두 분 같이 오셨나요? 그렇고 훈이님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김유사님 계실까요? 네 행복하세요. 은하님 네 마음을 전해보아요. 머나님 맞을까요? 두근두근 김안님 맞을까요? 쉬고 싶으시다고 세민님 계실까요? 휴식이 필요하다. 의성님 나를 알아가기. 와유님 맞을까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네 즐거워요. 저희가 이걸 작성을 부탁드렸던 거는요. 이 별명으로 오늘 활동 내내 사용하실 거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기대하신 거를 좀 적어주셨던 것처럼 약간 나의 마음 힐링, 나의 마음 편안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 주제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소 다른 강사들님들 분위기랑은 많이 다르죠.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다. 저는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를 설명을 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다. 저희 디얼마인드라는 디얼의 뜻은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소중함이라는 뜻이 나타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데 외국에서는 이 단어를 존중하다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사람한테 지칭하는 대사로도 쓴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맞아요. 편지지에 그냥 쓰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보낼 때 디얼 잘 안 쓰거든요. 약간 조금 어르신분들, 존중하는 사람들, 약간 격식을 차리는 문구에 디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 디얼이란 단어에 마인드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마음에게, 직역하면 마음에게란 뜻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특이한 이름을 쓰고 싶은데 이 단어만한 단어가 없네? 그러면 약간 우리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성인들도 많이 오지만 아이들도 훨씬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읽기 편한 방식으로 쓰자. 그래서 저희 이름이 디얼 마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마음을 전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저희는 예술 치료를 중점으로 해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디얼 마인드의 의미는 소중한 나의 마음에게 예술을 활용해서 사랑하는 마음에게 진심을 보내달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건요.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잘 전달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마음에게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편지, 맞아요. 흔히 쓰는 편지 많이 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로 전달하다. 사실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요. 말로 전달하고 편지로 전달하고 그런 과정들은 다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이 잘 된다는 건데 그러면 표현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그냥 대놓고 솔직하게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가장 표현하기 저는 좋은 방법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전시회를 가도 같은 그림을 봐도 다른 게 나오는 이유는 가치관,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좌우명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가장 표현을 잘해주는 거는 예술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미술, 음악, 댄스, 사진, 영화 같은 것들이 다 예술 활동들이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게 해준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예술 활동 많이 하시나요? 예술도 많이 안 하세요?
전시회 많이 가시나요? 나는 그림 제일 못 그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상담 오시는 상담 그 내담자분들도 제가 그림을 그리게 시키면요, 저 그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그냥 하라고 하면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건 가장 쉬운 예술활동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왔냐, 언제부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왔을까 라는 걸 조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군인이에요. 군인 딸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되게 엄하겠다. 제가 면접 가면 항상 듣는 얘기, 우리 아빠 되게 엄하지 않나요? 가부장적이지 않나요? 집이 너무 예의가 가득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버지 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공가사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모습은 제가 솔직하게 모르지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요, 정말 딸바보예요. 집에서 뭐 밥도 아빠가 해주시고, 강아지 산책이나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 되게 다 가정적인 남자인데, 저희 아빠가 한 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표현을 잘 하지 못해요. 아빠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게 돼요. 아빠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들 2명을 키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빠가 가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딸내미들한테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저는 되게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서 되게 장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이란 상은 다 끌고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그 상을 타가서 아빠한테 자랑을 하러 가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4가지를 해요. 자, 오, 이게 끝이야?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요,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 아빠가 나를 칭찬을 많이 해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아빠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맨날 들고 다니셨는데, 카메라에 앨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저희 그 방학 숙제 이런 거 보면은 가족 사진, 그 가족 신문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가족 신문 만들기 때문에 앨범을 열어봤는데, 앨범에 이런 사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게 저거거든요. 엄청 생동감 넘치죠, 사진이. 도저히 이 상황을 살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느냐. 저는 이 사진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겼더니요, 이런 사진인데 이거 짜장면 묻은 거예요. 입에 닦이지도 않고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이 안에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보세요. 뭐 하다 잠든 건지 아세요? 응가하다가 잠들었대요. 이걸 찍어서 놔뒀더라고요. 이거를 제일 크게 복사해놨어요, 앨범에. 내가 이거 뭐야? 이랬더니 아빠가 왜? 귀엽잖아?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표현도 되게 단답으로 하시는데, 아빠가 날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희 가족이고요. 아빠의 카메라를 뺏어서 무슨 짓을 하냐? 중학교 때 제가 1회였거든요. 동아리를 만듭니다. 사진 영상 동아리. 3년 동안 회장을 해먹습니다. 그 회장을 해먹으면서 어딜 가냐? 나 사진작가가 될 거야, 아빠 같은.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사진영상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 예술하러 갈래, 사진영상 배우고 싶어, 거기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공부도 안 하는 게 어떻게 가냐, 한번 해봐라. 1년 만에 준비해서 갑니다. 사실 저는 예술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였지 공부가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학교에 방송부를 뽑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에 무슨 과가 있냐면 연극영화과, 사진영상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문창과가 있어요. 저는 사진과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사진과만 해야지. 근데 연극영화과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편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술과를 놀러 가는데 미술과도 너무 재밌는 걸 많이 해. 그리고 음악과 애들은 진짜 막 신기한 악기들을 해. 내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악기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면서 무용과 애들 쫓아다녀, 문창과 애들 쫓아다니니까 차라리 방송부를 해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방송부를 들어가요. 그때 저는 공부보다는 그 멘트 하나 틀리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좋은 추억이 있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예술 그 방송부를 하면서 뭘 하냐면 연극영화과 가서 리허설을 도와줘요. 애들이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리허설을 도와주면서 대사 연습도 시켜줍니다. 사진과는 당연히 모델도 하고, 사진과 애들 수습하고 뭐 이렇게 필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하고요. 미술과 애들하고 문창과 애들은 같이 가서 작품을 만들어요. 전시에 도와주고 이 과정을 같이 합니다.
무용과 애들은요, 사진을 저희가 찍으러 다녀요. 그리고 음악과 애들은 그 음악하는데 마이크 테스트 해주고 영상 촬영해주고 편집해주고를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3년 동안요, 이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모든 예술을 할 수 있어요. 나 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악은 내가 못하겠지만 약간 관심은 있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술을 조금 시너지를 본 것 같아요. 이 예술과 이 예술이 더해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예술과 이 예술이 더해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다들 심리상담사라고 들었잖아요. 제가 거쳐온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예술을 많이 한 사람인데 거쳐온 직업이 많을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사인작가, 선생님, 디자이너, 이벤트 기획. 잘할 것 같죠? 저도 잘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일단은 디얼마인드라는 심리센터의 대표입니다. 저희 차린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심리상담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웨딩 모델이나 한복 모델도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 2년 전에는 계속 그 일만 해왔던 것 같고요. 모델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모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팅 모델을 한다거나 약간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올라가거나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개인 이렇게 영상 뮤직비디오나 졸업 영상 이런 곳에 나온다거나 지금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기획 같은 거 있잖아요. 축제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하죠? 이 많은 걸 하는 와중에 저희 디얼마인드의 캐릭터인데요. 수제비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친구를 키우는데 전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사업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많이 듣는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일까요? 교수님들이 많이 질문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묻기도 하는데 저보고 물어요. 전공을 너무 많이 바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잖아. 깊게 배워야 되는데 그럼 전문성을 잃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양하고 깊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거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전공을 바꾼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마음을 전하는 일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마음을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술인 것 같아. 그럼 예술고를 가야지? 그럼 예술고를 가서 예술을 배워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사진 영상을 조금 심리에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예술치료과를 대학교 때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치료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자, 심리를. 그래서 대학원을 아동심리학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사 수료를 하고 지금 박사는 석사 심리교육과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마음을 전하는 일은 딱 하나, 제 목표는 딱 하나 이거였기 때문에 저는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누군가 인연을 만날 때도 그 목표나 가치관이 뚜렷해야 저는 좀 매력이 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목표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 목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이 없어요. 실제로 성인 상담을 제가 이번 달에 총 20건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한테 목표나 꿈을 만드세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뭘 하고 싶어서 살고 있나요? 지금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나는 현재를 뭐 때문에 이어가고 있나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좋고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도대체 뭘 원해서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삶의 원동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현재 청년들, 현재 사는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나를 돌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수로 필요하구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 나는 잘하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는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소중하고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면 꿈이나 목표는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의 마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이잖아요. 오늘은 나의 마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나의 마음에서 왜 편지를 받아야 하나, 앞에 말한 나다움이랑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물음표, 나는 편지 언제 씁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날만 쓰시나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주제랑 알맞는 말을 하시네요. 편지 쓰십니까? 안 쓰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또 쓰는 분도 있겠죠? 쓰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편지하면 기억에 남는 편지 있으세요? 부모님께서 기억에 남는 문구 있으세요? 그냥 원래 저희 가족은 표현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긴 한데 그거를 이제 글로 뭐 예상치도 못할 때 그냥 편지를 받아. 그런 사소한 말이니까 사랑한다. 저 로맨틱한 집이네요. 또 있으실까요? 오, 뭐야? 나 방금 자랑 들었어. 네, 그래서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있으세요? 못 버려. 그럼 그 많은 편지들 중에 나한테 썼던 편지 있었을까요? 나한테 편지 써준 적 있으세요? 되게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워크숍이 많거나 강사님들이 많이 편지를 나한테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극히 써본 사람이 드물고 제가 강의를 어디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유언장을 써봤대요. 그래서 편지 맞아요? 편지 맞는 거죠? 그랬더니 편지 형식으로 유언장을 적어봤다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나한테 편지를 써본 경험은 아마 다시 없으실 것 같아요. 왜 편지를 나한테 써야 되냐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약간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편지 쓰고 나면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한테 편지 이렇게 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 그 상황 기억하잖아요. 편지 내용 기억나세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내가 분명히 마음을 안 담았나? 그냥 대충 주고 싶은 대로 줘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사람은요, 울고 싶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머리가 잘 기억을 해요. 근데 그 기억하는 장면들은 10개 중에 한 3개 정도거나 아니면 진짜 많아야 8개? 이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그 화를 식혔냐, 표현을 했냐, 내가 그 울분을 표출했냐 거든요. 편지도 똑같아요. 내가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 표현하는 일에서는요. 내가 다 표현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를 제일 잘 아는 방법은 뭘까요? 나의 마음에서 나온 내 얘기를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은 나의 마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에게서 온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나에게 어떻게 편지를 제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DR, 누구에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있죠. 이 문제는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에피소드 3가지라고 제가 지금 종이를 하나 드렸어요. 오늘은 나의 마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가 주제니까 오늘은 편지를 하나씩 적고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신이 실링 왁스까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왁싱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갈 건데 나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3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는 상관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긴 에피소드도 아니어도 되고 그냥 내 인생에 내가 그냥 떠오르는 3가지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적는 게 쉬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평소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적었구나. 사실 에피소드 3가지, 어제 먹었던 밥 얘기만 적어도 에피소드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조금 내 삶을 좀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움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건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사실 제일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나다움을 가장 잘 챙겨볼 수 있는 거, 이런 활동들 되게 좋습니다. 평소에 그냥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무슨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지금 나의 에피소드 3가지를 적고 나의 요소를 적어주셨을 거예요. 한번 나눠볼 건데 나누셔도 된다 했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에피소드 3가지 뭐 적으셨나요? 사실 진짜 실제로 강의를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제 이야기만을 주제로 나가진 않아요. 딱 이런 활동만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 한 1년 전인가?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런 분위기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에서 사람들이 가운데 의자에 내가 놓고 한 명씩 앉아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그때 20명 중에 15명이 했어요.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게 됐냐면 그냥 내 이야기가 하고 싶다가 다였어요. 근데 그 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객관화가 되면서 나를 좀 더 알아가게 되니까 좀 좋은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다움이 되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면 편지 내용을 써야겠죠. 편지 내용에 보통 뭐 쓰세요? 수고했다. 누구한테 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소중한 거, 언제 나에게 보내고 싶은가를 정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여러 가지에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용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을까? 그럼 언제 내가 그때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당신의 마음에게 한번 편지를 써볼 거예요. 아까 제가 별명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제 3자로 나에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나에게 어떤 소중한 말을, 어떻게 듣고 싶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네, 편지 완성해봤는데 어떠실까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좋아요. 맞아요. 이 편지 나의 자신한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아니면은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서랍장에 그냥 툭 던져놓으셔도 돼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많이 찾는 그런 것에 숨겨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찾아보면은 나에게 소라구동이 될 수도 있고 진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존감 요정이 될 수도 있는 편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려요. 내가 정말 평소에 많이 듣고 싶었던 말, 평소에 느꼈던 말을 많이 떠오르게 해요. 근데 좀 많이 빨리 흘려가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것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거나 지금 내가 지쳐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다 와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봐볼까요? 휴식이 필요해. 세민님, 왜 휴식이 필요하세요? 휴식 시간이 안 되나요? 없어요? 일을 하기 싫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을 때 그걸 잘 다스려서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왜 하고 있으실까요? 일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선택한 건 사실 뭐가 되었든 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밀었든 내가 스스로 왔든. 근데 그 시작점에 나는 사실 해볼 만한 데가 먼저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는 그 반복되는 생각, 정말 이걸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맞았을까? 정말 나는 그럼 뭐 때문에 살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난 정말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충족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요소 적었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적은 것도 다 반반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통 그리신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냥 먹는 것도 그냥 그렇고 요즘 재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시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난 언제 휴식이 된다 생각하세요?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그걸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를 듣든 옆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힘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 자체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10분이든 20분이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해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또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쉬고 싶어요. 또 있어요. 킴아. 왜 못 쉬신다 생각하세요? 저도 늘 바쁘거든요. 아까 보셨죠? 저 분단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분단위로 사는데 그 중에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촬영을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쉬는 시간이에요. 저는 사진 촬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든 어떤 프로필을 찍으러 가든 저는 그 찍히는 자체가 저에게는 약간 그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힐링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난 너무 답답하면 사진 찍으러 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탈출구가 필요해요. 본인에게 탈출구는 뭔가요? 노는 것도 바쁘다고요? 맞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나요? 사람 만나는 거 좋죠. 근데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좋죠. 그걸 조금 분량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정말 쉬는 것 같지 않다면 새로운 일을 조금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약간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근데 이것도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조금 새로운 걸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새로운데 하는 게 나한테는 좀 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것들 조금 추천드려요. 지금 기대하는 바 적었는데 왜 고생하셨습니다 적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해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행복하세요 적어주셨는데 유선님. 네, 이 말은 왜 적으셨을까요? 근데 그 행복을 이 단어도 너무 좋지만 나 스스로는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마요.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아까 그거 자랑도 잘하시던데. 저는 좀 놀라웠어요. 강의를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낯선 공간에 낯선 환경에 사실 편하게 앉으라고 해도 편하게 앉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더라고요. 같이 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좀 이런 날은 날 좀 넣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날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개인 상담 때 뵙는 걸로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심리상담사 배현주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